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로 현금 되니까. 그러면 그거 가슴에 손을 얹고 신중하게 매수합니까?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의사와 강남 부동산을 주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빌딩 의사들이 왜 사고 싶어 할까요? 에르메스 가방 왜 갖고 싶어? 페라리 람보르기니 왜 사고 싶어?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야. 물론 이게 투자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페라리 사면서 재원이 어때? 뭐가 어때? 따지기 그건 기본이잖아.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비교해서 둘 중에 뭐 살 수 있겠지. 근데 해봐야 페라리 람보르기니 중에서잖아.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역삼, 노년, 삼성, 대치, 청담, 뭐 도곡 이 안에서 사는 거잖아. 그걸 최고라고 하니까. 수익률 어쩌고 저쩌고 수익률 옛날부터 수익률 지방 건물이 훨씬 높았어. 월세 수익률 예전부터 아시잖아요. 강남 건물 수익률 낮은 거 지방보다 낮은 거 알고 있고, 강남 건물이 시세가 어쩌고 저쩌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건물 갖고 싶은 강남이니까 학군부터 해서 생활 편의시설 백화점 어쩌고 저쩌고 다 알잖아. 그 빌딩을 갖고 있는 의사하고 갖고 있지 않은 의사하고 마음이 좀 다를까요? 그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처지가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냐?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의사와 일을 안 하고 쉬어도 되는 의사. 일 안 하면 내가 버는 만큼 월세가 들어오진 않아. 아직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몇 년 더 하면 요거 하나 더 사면, 아니면 예를 들어 좀 더 큰 규모의 건물 사면 난 쉬어도 돼. 근데 일할 거야랑 일하지 않으면 안 돼랑은 다르죠.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소득이 다른 건가요? 똑같은 소득이어도 건물을 사게 되는 분이 있고 안 사게 되는, 못 사게 되는 분이 있지. 네. 왜? 지출을 많이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져. 걷잡을 수 없다는 게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줄이지 못해. 지출을 늘리기 시작한 사람은 모으는 게 적기 때문에 건물 접근이 안 돼. 많이 벌어도 똑같이 벌어도. 굳이 돈 많은데 소장님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의사인 분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일단은 건물을 보기 위해서는 안목을 갖춰야 되고,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건물을 봐야 되고, 그냥 겉으로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딥하게 알아봐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없어. 대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거야. 지금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이 의사분들이 몇백 명 넘잖아요. 투자 금액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 그것도 역시 천차만별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의 차이보다는 여유자금 규모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더 커.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야 되잖아. 내가 보면은 30억에서 50억대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 의사인 분들 30억, 현금, 50억. 투자금. 그리고 소득의 규모도 이게 천차만별인데 2, 3천만 원에서부터 뭐 몇 억 선 한 달에 몇 억 선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오신 분 중에 3억에서 5억 사이 요 분들이 제일 높았어. 물론 1억만 넘어가도 상위권이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좀 더 높은 분들이 많아. 그럼 상담 오시는 의사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거의 30대, 40대, 3, 40대가 제일 많았어. 3, 40대가 많은 이유는 재테크로 갈지 소비 쪽으로 갈지 갈리는 타이밍이거든. 그러면 그때 지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나랑 만날 일이 없지.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살려는 분들. 이 그 나이 때야. 병원을 막 늘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병원은 면허 하나로 하나만 돼.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소비를 병원에 투자 그 나이 때는 아직 아니야. 아직. 왜냐면 이제 자리 잡는 중, 그리고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병원을 늘리려면 40대 중후반 넘어가야 돼. 그럼 건물을 사야 되는 어떤 골든 타임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왜냐면은 이게 돈을 모으려는 분들이 건물을 결국에는 사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의사인 분들이라도 건물을 사기 어려워. 왜요? 이미 벌려놓은 게 많아. 기본적으로 애들이 커가고 있어. 학비가 많이 들어. 유학 간 경우도 있어. 그럼 유학 가면 체류비도 들지. 이미 지출이 엄청 많아. 모으는 게 적어. 50대가 넘어가면 내 여유 자금을 가지고 건물을 사버리잖아? 건물을 사면 거기서 나온 월세로 내 월 지출이 감당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지도 못하고 안 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 그래서 계속 일을 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어 이거를. 그리고 노후 대비를 하려고. 그래서 그때가 지나가면은 사기가 힘들더라고 보면. 저번 영상에서
강남 빌딩 진입하려면 최소 30억은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지금도 30억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 아, 지금도. 지금도. 30억 가지고 건물을 사려고 했던 의사분들이 한 20억 정도 더 모아가지고 50억으로 건물을 사면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물론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은 거는 이 건물 가격 오른다는 건 다 모두가 동의한단 말이야. 가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내가 요 타이밍을 잡아서 싸게 사볼 수 있다. 이 타이밍이 언젠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 중엔 없을 거예요. 신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2022년 12월이 가장 최저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 아니라고 말은 못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거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점진적 상승이라고 친다면 30억 가지고 20억 더 모으는데 몇 년 걸릴까? 한 달에 1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간단히 뭐 1년 반. 아, 1년 반. 그대로 모았을 때고 쓰면서 모으면 1억 번다고 해도 3년은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년 뒤에 5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건물이 지금 3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다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내가 살 수 있을 때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남 건물은. 그럼 지금 사는 게 적기다. 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칠게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강남 빌딩이 20% 마이너스 될 수 있을까요? 30% 마이너스 될 수 있을까요? 전국 건물 말고요. 강남 건물이 정말 심했을 때 10% 될 수도 있어요. 10%.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물 가격, 그러니까 그냥 막 불러제끼는 호가 말고 제가 보는 건물 가격에서 10% 정말 많이 되면 10%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을 찍을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맞아요. 몰라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30억으로 살 수 있었던 게 그때 가서 50억, 20억 더 주고 사는 거겠죠? 기다린다? 그거는 저는 글쎄요. 그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월 소득도 많고 자산 규모도 크고 그런 의사분들이 요즘 금리가 높아가지고 망설이는 분들도 많아요. 금리 고금리 몇 년 갈까요? 2년? 3년? 대부분 1년 정도 보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곱하기 2해서 2년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2년 동안 포르쉐 한 대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죠? 아깝죠. 네, 3년 뒤에 람보르기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내가 대출이자 더 내. 이자율은 분명히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10%까지 간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 15% 간다 그러면 뭐 완전 다 엉망진창 되겠죠.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강남 건물 사지 말고 뉴욕 건물 사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건물 값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건물을 난 2년만 보고 살 거야. 그럼 사면 안 돼요. 2년 안에 나는 무조건 팔아야 돼. 이러면 살 필요가 없죠. 근데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의 여유 자금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지 단기 1, 2년 안에 할 거다. 이거 뭐 주식도 아니고 뭐 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할 거라면은 이 건물을 볼 필요가 애초에 없죠. 건물을 볼 거라면 최소 5년을 봐야죠. 이거보다 짧게 보고 건물을 사는 거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분들이 건물을 사면서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대신 내 일을 해주는 걸 원해. 아주 쉬운 말, 알아서 잘. 네. 이걸 제일 원해. 그리고 신경이 덜 쓰이는 거, 그리고 임대 관리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전체 플로우를 원해. 건물을 사고 나서 그럼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건물을 사고 나서는 하나 더 사길 원합니다. 지금 그러는 분들도 여러 있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를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 얘가 같이 상승한 거, 그럼 내가 하나 두 개만 더 있으면 은퇴해도 되겠다. 맨 처음에 얘기한 건물을 갖고 있는 의사의 마음가짐과 없는 의사의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했지. 여기선 선택, 일이 선택이지만 여기는 필수. 그 상황이 되길 원해. 일을 좋아해, 하고 싶어. 그렇지만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싶은 게 누구나 똑같아.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일 안 해도 소득 2,500. 일 안 해도 소득 5,000. 그럼 이때부터는 일하는 게 내가 일주일에 6일 출근했는데 5일 해야지, 3일 해야지, 여행 갔다 와야지, 뭐 이런 게 선택이 되는 거지. 건물의 단점이 황금성이 안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를 할 때 황금성이 좋아야 장점으로 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주위에서 보는 거니까 저만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 엄청 많이 번 사람 빼고 적정히 벌었던 사람들, 여기서 적정히는 10억 내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좋은 차 샀어. 지금 그 좋은 차들이 다 중고로 나오고 있어. 코인도 현금과 같았지. 차도 현금과 같잖아. 그럼 팔아서 바로 넣고 여기서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지. 건물은 황금성이 안 좋아. 얘를 팔아서 어디 넣질 못해. 시간이 걸려. 그러면 저는 황금성이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은 황금성이 안 좋은 게 투자에는 훨씬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주식 단타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로 현금 되니까. 그러면 그거 가슴에 손을 얹고 신중하게 매수합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보고 회사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고 뭔 차트 이런 거 다 보고 합니까? 감으로 띡띡띡 합니까? 감으로 하시는 그쵸. 언제든지 이거 돈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한두 푼이 아니죠. 강남 건물 100억이 넘어가요. 황금성이 안 좋으니까 신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중과 시간 끄는 건 달라요. 신중한 거는 빨리 많은 자료를 내가 취합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신중하다고 해서 길게 시간 들이는 건 이건 신중이 아니에요. 그냥 게으른 거지. 내가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알아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게 잘 되겠어요? 그냥 띡띡띡 이게 잘 되겠어요? 단타에서 돈 번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분들은 돈 버시겠죠? 극소수가. 대부분의 경우 이걸로 또 돈을 벌지 못하죠. 네. 그러면 얘가 황금성이 안 좋은 게 장점이라는 거는 일단 한번 넣으면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 경기가 좋고 나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얘가 막 팔아 제끼고 이렇게 하질 못해. 장기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강남 건물 장기 보유해서 손해본 사람 있어? 저는 못 들어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기당했거나. 그쵸? 전 투자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엉덩이로 하는 게 투자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뭐 공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거 끈질기게 오랫동안 보유해야 득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도 가치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걸 사서 오래 보유한다는 거잖아요. 사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오르면 팔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잃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애초에 그런 게 그렇게 되기 어렵죠. 세금이 있고 어쩌고 하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고 오래 보유하게 하기 때문에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낡아지고 막 이럴 건데 감가가 없을까요? 압구정한 데 몇 년 됐죠? 감가됐나요? 가격 상승했나요? 감가되잖아요. 근데 이제 땅의 가치가 높아져서 그걸 상쇄하고 올라갔을 때 시세 상승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렇죠? 모든 공산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부분 뭐 한정판이나 이런 거 빼고는 다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어느 곳이든 다 한정판입니다. 입지만 잘 선정이 되면 얘가 괜찮은 입지라고 하면 가치 상승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똑같은 땅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건물을 지으나 여기에 건물을 지으나 건축비는 동일합니다. 그쵸? 건축비가 20억 들었다고 칠게요. 이 땅이 10억짜리예요. 이 땅은 50억짜리입니다. 20억이 떨어지는 속도와 10억이 올라가는 속도, 20억이 떨어지는 속도와 50억이 올라가는 속도. 이제 이거는 뭐 수도권 이외의 지방 지역.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핵심 지역이라고 쳤을 때 50억이 20억 떨어지는 거를 커버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지방은 건물 가격이 그대로 있거나 올라도 별로 안 오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물만 보는 게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의사분들을 제가 아무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을 살려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정을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분들의 생각이나 고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얘기는 한번은 해주는 게 좋겠다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현실적인 내용이라서 너무 세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